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신우이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어 가는 게 보였다. 오빠, 제발. 이건 미친 짓이야. 남편의 외침이 귓가를 스쳤지만 나는 대답 대신 칼날을 그녀의 목덜미에 더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 순간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며 바닥에 붉은 꽃을 피웠다. 그것이 복수의 시작이었다. 용서. 그 단어는 내 입에서 토해질 때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신우이가 내 남편을 유혹한 그날부터 내 삶은 산산조각 났다. 너 때문에 내가 잃은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다. 그들은 단지 화해를 외칠 뿐이었다. 그들의 요구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용서 대신 파괴를. 그날 가족 모임에서 내가 쏟아부은 돈으로 그들은 신우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그 거부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나조차 몰랐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한강이 보이는 고층 빌딩에서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성이었다.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5년, 나는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직장에서의 승진을 포기하고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내 저축을 털어넣었다. 민준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 지은 그 여자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민준의 여동생으로 나보다 3살 많았다. 그녀는 항상 밝고 매력적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모델 지망생으로 활동하다가 결혼 후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언니, 당신은 정말 운이 좋아요. 오빠처럼 멋진 남편을 얻다니. 그녀의 미소는 항상 달콤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독이 숨어 있었다. 나는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바보처럼 믿었으니까. 가족이란 그런 거라고, 한국 드라마에서 본 대로.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민준이 늦게 귀가해서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지은이 서 있었다. 언니, 오빠가 오늘 출장 갔다고 해서. 같이 술 한잔 할까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의 장난기 대신 무언가 간절한 게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자리를 내줬다. 소주병을 열고 안주로 김치를 썰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요즘 남자친구는 어때? 소개시켜줄까?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나 오빠를 좋아해요.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오빠. 민준을. 나는 소주잔을 떨어뜨렸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은 내 오빠잖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 오빠는. 내 오빠가 아니에요. 그녀의 고백은 폭탄이었다. 민준과 지은은 이복 남매였다. 시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관계. 하지만 그 사실을 가족 중 누구도 나조차 몰랐다. 민준이 숨겨온 비밀. 그날 밤, 지은은 민준과의 과거를 털어놨다. 대학 시절, 그들은 연인이었다. 재혼 후 가족이 되었지만 감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오빠가 언니를 만난 후에야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민준이, 너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는 이제 당신 거예요. 그냥 털어놓고 싶었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들, 민준과 지은이 함께 웃는 가족 사진, 그 뒤에 숨겨진 배신. 다음 날 민준이 귀가했을 때 나는 물었다. 지은이가 내 오빠가 아니라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여보, 그건 과거야.
재혼 후 우리는 가족이 됐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믿고 싶었다. 한국 여자로서 결혼은 한 번의 선택. 이혼은 패배였다. 그래서 용서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상처는 썩어갔다. 매일 아침 지은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언니, 화해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결혼 생활은 어때? 물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민준의 사업을 위해, 우리 미래를 위해, 그의 카페 체인을 키우기 위해 내 월급 전부를 투자했다. 여보, 고마워. 너 없인 못해. 민준의 말은 달콤했지만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시아버지의 생일, 나는 비용을 대번에 지불했다. 고급 한정식당 예약, 선물, 꽃다발 총 500만 원. 언니,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웃었다. 지은도 왔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지은아, 요즘 어때? 시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이 대답하려는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시아버지, 오늘 이 모임 비용은 제가 냈어요. 그런데 지은 씨를 용서하라고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수연아, 그건 옛날 일이잖아. 가족끼리 용서해야지. 민준이 끼어들었다. 여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용서. 그녀가 내 남편을 훔치려 한 걸? 가족 모임에서 내가 낸 돈으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 울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이해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오늘부터 이 가족은 끝났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무시했다.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그 후 며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사업 기록을 훑었다. 그의 카페는 내 돈으로 자랐다. 은행 거래 내역, 투자 증빙 모든 게 내 손에 있었다. 지은의 소셜 미디어도 뒤졌다. 그녀의 디자이너 생활, 남자친구들, 숨겨진 빚, 이게 내 약점인가?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법률 서적을 읽었다. 한국의 상속법, 배신에 대한 민사소송. 하지만 법은 너무 느렸다. 나는 더 빠른 복수를 원했다. 민준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여보, 왜? 그 모임 이후로. 왜? 내 여동생 때문이야. 아니, 내 과거 때문이. 그는 울며 매달렸다. 수연아, 제발. 사업이 무너질 거야. 나는 웃었다. 그럼 무너지라고 해. 내가 지은과 함께 무너지면 좋겠어. 이혼은 3개월 만에 성립됐다. 나는 절반의 재산을 챙겼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다음 타겟은 지은.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익명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연락했다. 지은 씨의 과거를 아세요? 그녀의 남자관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의 계약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비난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 모임의 그날, 내가 거부한 용서는 이제 나의 무기였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수연아,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어. 용서해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건 공정한 대가였다. 이혼 후
나는 서울 도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한강이 아닌 지하철 소음이 창문을 두드리는 곳, 하지만 자유로웠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거울을 봤다. 수연아, 너는 강해. 그 말은 나 자신을 위한 주문이었다. 직장에서는 승진했다. 마케팅 팀장. 민준의 카페 체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내 지식을 썼다. 경쟁사의 팁을 흘렸다. 그 체인의 재무가 불안정해요. 투자 피하세요. 민준의 카페는 하나둘 문을 닫았다. 뉴스에 나왔다. 인기 카페 체인 파산 위기에 나는 신문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지은의 울음소리, 민준의 무릎 꿇은 모습. 이게 정말 복수인가? 의문이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강해야 한다. 드라마처럼 눈물 흘리며 버티는 여주인공?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어느 날 옛 동창 모임에 갔다. 수연아, 이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친구들의 시선이 안쓰러웠다. 나는 웃었다. 응, 자유로워졌어. 그곳에서 우연히 지은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 태호.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지은 그 여자, 나 버리고 민준 오빠한테 갔어. 미친 가족이야. 나는 그의 말을 유도했다. 정말. 더 자세히 들려줄래? 태호는 모든 걸 털어놨다. 지은의 바람, 돈 문제, 심지어 민준과의 비밀 만남. 그 정보를 무기로 나는 지은을 압박했다. 익명 이메일. 내 과거를 가족에게 알릴까? 아니면 스튜디오를 접어. 지은의 답장은 떨렸다. 언니, 제발. 돈 줄게요. 돈. 웃기지도 않았다. 돈이 아니라 고통이야. 내가 나에게 준 걸 돌려줄게. 그녀의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다. 언론의 디자이너 지은 표절 스캔들 기사가 났다. 내가 조작한 증거였다. 가족 쪽에서 연락이 왔다. 시아버지. 수연아, 이건 너무해. 지은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나는 침묵했다. 시아버지, 그 모임에서 당신들이 나에게 용서를 강요했을 때 내 고통은 어땠을까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후회해. 화해하자, 화해.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늦었어요. 민준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카페 거리에서. 그는 초췌했다. 여보. 아니, 수연아. 사업이 망했어.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눈은 절박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도와. 내가 지은과 함께한 그 밤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내 여동생이야.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가족. 배신으로 시작한 가족이 어딨어? 나는 민준을 버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싹 텄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밤에 혼자 울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었다. 다음 단계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였다. 시어머니의 부동산 투자, 시아버지의 은퇴 자금 모든 걸 파헤쳤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상속 분쟁 소송을 걸어요. 변호사는 놀랐다. 이혼했는데요?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소송은 시작됐다. 법정에서 가족들이 나를 노려봤다.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대답했다. 왜? 내가 시작했으니까. 오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내 편이었다. 은행 기록, 투자 내역. 피고 측은 원고의 기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와인을 마셨다. 승리의 맛도. 하지만 창밖 비가 내리자 눈물이 흘렀다. 민준의 문자. 수연아, 죽고 싶어. 나는 삭제했다. 이건 공정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대가.
하지만 내 영혼은 그것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내 삶은 더 고립됐다. 직장에서 가족 소송 소문 들었어.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무시했다. 한국에서 여자는 스캔들을 견뎌야 한다.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고독을 무기로 삼았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심리 상담사 지수.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수연 씨, 복수는 중독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당신을 삼킬 거예요. 나는 웃었다. 이미 삼켰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밤에 꿈을 꿨다. 지은의 피가 흐르는 꿈 깨어나면 땀에 흠뻑.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야? 의문이 커졌다. 민준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카페를 차렸다. 소문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이었다. 지은은 정신과에 다녔다. 가족은 흩어졌다. 시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나는 병원에 갔다. 시아버지의 병실. 수연아. 왜?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시아버지, 그 모임에서 당신들이 지은을 감쌌을 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민준이가. 비밀을 숨긴 게 잘못이었어. 그 고백은 충격이었다. 시아버지가 재혼을 숨긴 이유 사업 실패 후 새 가족을 꾸리기 위해 민준과 지은의 관계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당신도 배신자였군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병원을 나서며 복수의 불길이 더 타올랐다. 이제 시어머니 차례. 그녀의 부동산 회사는 내 조작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탈세 의심 기사가 났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전화했다. 내가 한 짓이야? 우리 집안 망치려는 거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내 삶을. 지은이 나를 찾아왔다. 원룸 앞 그녀는 야위었다. 언니, 끝내줘. 더 이상 못 버텨.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반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무릎 꿇었다. 죽여. 제발.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에서. 죽일까? 그녀의 몸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죽음은 너무 쉽지. 살아서 고통받아.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진심으로. 지은의 과거 버린 시절 학대, 재혼 후의 외로움. 민준과의 사랑은 탈출구였다. 언니, 나도 피해자였어요. 그녀의 말에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서 내 삶을 망친 거야?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안해.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화해는 아니었다. 단지 인간적인 순간. 소송 결과가 나왔다. 나는 2억 원을 받았다. 가족 자산의 일부. 민주는 빚더미. 수연아, 마지막으로 봐줘. 그의 부탁에 나는 카페에 갔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웃었다. 아니, 내 선택 때문이야. 그는 손을 뻗었다. 사랑했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늦었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상처를 더 키웠어. 지수의 상담에서 배웠다. 용서의 힘. 하지만 용서는 약함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돈을 보냈다. 빚 갚아. 그리고 사라져. 지은에게도. 치료받아. 하지만 다시 보지 마.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시아버지의 장례식. 그는 돌아가셨다. 뇌졸중 후유증. 가족이 모였다. 나도 갔다. 검은 상복 차림. 민준과 지은이 나를 봤다.
왜 왔어? 민준의 목소리. 마지막 인사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수연아, 내가 없인. 우리 집안 무너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복수예요. 장례 후 비가 내렸다. 나는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내 안의 어둠이 속삭였다. 더 깊은 복수를. 장례식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해외 출장. 도쿄.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사쿠라 꽃 아래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수연아, 이제 놓아줘. 하지만 돌아오자 소식이 기다렸다. 민준의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다. 지은의 전화. 언니, 오빠가. 당신 탓이라고 해? 나는 병원에 달려갔다. 민준의 병실. 그는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다. 왜 살려도 그의 말에 나는 앉았다. 죽음은 도망이야. 직면해 그는 울었다. 수연아, 나, 지은과 다시 그 말은 칼이었다. 뭐? 아직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사랑 때문에 내 삶이 파괴됐어.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는 나왔다. 복도에서 지은을 봤다. 너희들 아직도 함께야. 그녀는 울었다. 아니, 오빠를 구하려고.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복수의 새 불씨. 이번엔 더 잔인하게. 나는 민준의 빚을 사들였다. 사채업자처럼. 돈 갚아. 아니면 공개할게. 내 비밀을. 민준은 절박해졌다. 제발 가족들한테 알리지 마. 나는 조건을 걸었다. 지은과 절연해. 영원히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추적 앱을 설치했다. 그의 폰에. 밤에 지은과 만나는 걸 확인했다. 사진 찍었다. 증거. 시어머니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수연아, 도와줘. 그녀의 부탁에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조건 있어? 가족을 버려. 그녀는 거부했다. 너는 악마야. 나는 웃었다. 악마.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지은의 최후의 발악. 그녀는 내 직장에 찾아왔다. 언니, 끝내자. 싸워. 그녀의 눈에 광기가. 우리는 카페로 갔다. 소리쳤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그녀의 외침. 나 때문. 내가 시작한 거잖아. 내 대답. 사람들의 시선. 스캔들. 내 이름이 기사에. 이혼녀의 복수극.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해졌다. 미디어 플레이, 인터뷰. 배신당한 여자의 이야기 책을 썼다. 베스트셀러. 돈이 들어왔다. 유명해졌다. TV 출연. 용서의 의미는 진행자의 질문.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공정함이 먼저. 민준과 지은의 관계가 폭로됐다. 내가 유포한 사진. 소셜미디어 폭풍. 이혼 남편과 시누이, 불륜, 헤드라인.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자살했다. 소식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다. 내 탓인가? 지수의 상담. 아니, 선택의 결과야. 나는 한강에 갔다. 달이 난간의 기대. 이제 그만. 하지만 어둠이 속삭였다. 아직 안 끝났어. 민준의 마지막 연락. 죽을게. 내 복수 완성시켜. 나는 달려갔다. 그의 아파트. 문을 부수다시피 열었다. 그는 약을 삼키려 했다. 멈춰.
나는 약병을 뺏었다. 왜 살려? 그의 울음. 공정한 복수는 죽음이 아니야. 살아서 후회해.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모든 걸, 민준의 후회, 지은의 고통. 수연아, 용서해줄래? 그의 부탁.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아니. 하지만. 놓아줄게. 나는 떠났다. 그의 삶을.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건우. 안정된 직장인. 과거는 잊어, 그의 말,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결혼을 논할 때 두려움이 왔다. 또 배신받을까? 밤에 깨서 울었다. 지수는 말했다. 치유는 과정이야.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임신했다. 언니, 오빠 아이예요. 충격. 민준과의? 그래서 내 목소리 차갑게. 그녀는 무릎 꿇었다. 도와줘. 아이를 위해 나는 웃었다. 아이. 내 복수의 열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무고한 생명. 나는 도왔다. 병원비. 하지만 조건. 민준과 헤어져. 그녀는 동의했다. 민준에게 알렸다. 끝내 그는 포기했다. 알았어. 너 이기지. 하지만 그의 눈에 증오, 복수의 역전. 그는 내 책을 고소했다. 명예훼손, 법정 전쟁. 재판 중, 증언대. 민준의 변호사. 원고는 피해자다. 나는 반박했다. 피해자. 배신의 시작은 당신들 증거 제시. 녹음, 사진. 배심원들의 시선. 지은의 증언. 민준 오빠와의 관계는? 실수였어요. 그녀의 눈물. 재판장은 권고 패소. 민준은 더 무너졌다. 건우와의 관계는 깨졌다. 너의 과거가 무서워. 그의 말, 또 혼자. 하지만 이번엔 강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 여성 복수 단체 설립. 배신당한 여자들을 위해 회원 모집. 강연. 복수는 권리야? 하지만 치유가 핵심. 민준의 최후. 그는 감옥에 갔다. 사기 혐의. 내 제보로. 지은은 아이를 낳았다. 입양 보냈다. 언니, 고마워.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안아줬다. 가, 멀리. 고독 속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한강 다리. 석양. 수연아, 앞으로 나아가. 바람이 속삭였다. 2년 후,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책 제목, 거부의 대가, 서점 사인회. 팬들. 언니, 용기 줘요. 그들의 말에 눈물. 민주는 출소 후 시골로 갔다. 소식 들었다. 평범하게 산다지. 지은은 캐나다로 이민. 아이는 잘 크고 있다. 가족 모임의 그날을 떠올렸다. 내가 낸 비용, 용서 요구, 내 거부. 그것이 모든 시작. 지금 나는 자유. 새로운 사랑. 아직. 하지만 가능성. 마지막 상담. 지수. 수연 씨, 성공했어요. 나는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후회 없어. 그녀는 고개 저음. 인생은 선택의 연속. 서울 밤거리. 네온사인. 나는 걸었다. 이게 내 복수의 끝, 가슴의 평화. 배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강한 여자로. 그리고 나는 용서했다. 나 자신을. 가족을. 잘 지내 속으로 중얼. 한강 바람이 답했다. 자유롭게.